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횡설 스토리였는데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2회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자, 신혜식 대표의 신의 한 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2만 2천 명의 독자를 가진 아마도 대한민국 보수 유튜브 중에서는 아마 1위일 겁니다. 1위입니다. 그 뒤로 수많은 유튜브들이 따르고 있지만 신혜식의 신의 한 수는 어마어마한 조회수와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로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신의 한 수에서 진성호의 직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보시죠. 여기 두 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두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냉면으로 보입니다. 냉면을 드시고 계시고, 김정은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어쨌든 뭐 앞에 놓고 있는데 메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옥류관에서의 오찬입니다. 자, 그런데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이 오찬이 있은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감동적이다. 반면에 또 다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왕조국가의 이 3패밀리가 지금까지 6.25 전쟁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한 적이 있는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김정은이 말 한마디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다정한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혹평도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케이블 TV에 인기리에 방영 중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서와 평양은 처음이지. 그런데요, 사실 평양을 다녀온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이 아닌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말하는 평양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때 TV에 비친 평양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다가 엄청나게 올려줬지만 자, 이날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연속 추락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앞당긴 단초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위기,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쭉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9월 초쯤 됩니다.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갑니다. 65.3. 이때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과의 오찬, 옥류관의 오찬, 그게 정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6주 연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55.1%, 추락한 55.1%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 괴리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거를 제대로 하면 50% 이하일 것이다, 30%대 중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리얼미터의 조사에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7.7%의 응답률. 7.7%의 응답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이 그래프를 보시는데 다만 트렌드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주째 연속으로 강하고 있고
한창 잘 나가던 그 옥류관 냉면을 먹던 그때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이상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 추락을 이야기할 때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발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시발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눈치 냉면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번에도 키워드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날 민주당도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다고 했는데 한번 잘들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유튜브 TV 세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호응을 해준 그 영상 문바 탈출 넘버원, 이번에는 다른 버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의 저작권을 제가 이제 분명히 그분들로부터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트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검색어에 들어가서 문바 탈출 넘버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제가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똑같은 겁니다. 살림살 나아지셨습니까? 자, 달림입니다. 달림 보십시오. 당신들에게 문바 탈출을 권하는 솔루션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이번에는 냉면을 통해서 까발립니다. 자, 이번 편은 3탄입니다. 냉면이 먼저다. 문바 옥류관. 냉면이 먼저다? 북한이 먼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바 옥류관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북한의 어떤 맛집 옥류관입니다. 자, 여기서 냉면이죠. 근데 사실 평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류관 그 이름 때문에 이제 난리인데, 여기 보면 절대 네이버가 아니라 네버겠죠. 네이버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뭘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평양 옥류관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뭘까요? 자, 다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문제의 정답이 뭐겠습니까? 정답은? 자, 여러분, 정답 뭐겠습니까? 보십시오. 냉면사리 추가 절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저 리성건이 나왔네요.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한테 면박 드릴 수 있습니다. 리성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기업 총수,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치 없는 어떤 대기업 총수가 저 자리, 9월 19일 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저 자리에서, 테이블은 다릅니다. 냉면을 드시다가 어떤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께서 배가 고프셨는지 냉면사리 추가를 시켰는데 그걸 보고 참지 못한 리성건이 말했다는 겁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물론 참석자들의 말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조선일보 보도처럼 냉면사리 추가를 시켰을 때 왜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은 북한을 도울 어떤 프로젝트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왔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핀잔을 줬다는 건데, 사실 다른 테이블하고 비교해보면요, 저 자리만 저렇게 엄숙하고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합니다. 다른 자리, 강경화 장관 자리 이런 데는 웃음꽃이 피었다는데 유독 대한민국 재벌 총수만 앉혀놓고 저렇게 한 게 뭘까요? 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북한 가는 비행기 속에 나와 있는데, 자, 이때만 해도 야, 우리 한번 북한 보자고 했는데 뭡니까 지금? 저 표정. 저게 지난번 국감 질의에서 나왔던 동영상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저런 표정을 짓고 냉면을 먹게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북한 갔다 와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썰렁했을 겁니다. 자, 다음 돌아갑니다. 저 표정. 자, 지금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 질의해서 이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가 공론화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 의원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질문, 국감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조명군 장관 듣자마자 얼떨결에 답한 게 그겁니다.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뒤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누구시죠? 민주당 원내대표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그 말 한마디, 아까 우리 그 영상에 나왔지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굴욕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몇백 명이 같이 갔는데. 아니, 몇백 명이 같이 갔지만 그 테이블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앉았던 자리에는 10명이 안 됐을 겁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재벌 총수들한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한테 이런 말 있었느냐? 아니, 민노총 출신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있었다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1도 없고 0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는 나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합니까? 자, 신장기업 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이 아니라 냉면이 먼저다 문재인이다. 어쨌든 이런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발랄하고 참 재밌게 만드십니다. 문파 탈출 넘버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아직도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문파가 안 계시겠지만 있다면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한 꽃술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거리에 늘어선 평양 시민들이 흔들던 꽃술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세종문화회관 앞이라고 하는데 광화문 한복판에 지금 이렇게 꽃술을 들고 흔드는 일련의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 이분들의 모임 이름은 백두칭송위원회, 그리고 결성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1월 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입니다. 물론 참 말이 안 나오긴 하지만 김정은을 연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뭡니까? 솔직히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앞서서 이런 것을 예상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옛날에. 여러분 감 잡으셨죠?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자, 그게 세월이 흘러서 박원순 서울시장 3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난번 신의 한 수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들끼리는 참 기분 좋고 과음 지르고 좋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문파 탈출은 가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걸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이 위원회라는 좀 백두라는 말부터가 정말 민족의 성스러운 백두산을 갖다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등등등등 하자고 한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칭송합니다. 칭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현대에서 칭송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당키란 말입니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화풀이를 하게 만들려고 정말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문파 탈출을 예상케 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사진. 자, 이게 뭡니까? 전국 노동자대회. 지난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의 12차선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오후 내내 광화문에 서울 시민들은 통행할 수 없었죠. 왜? 6만 명, 7만 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위대가 점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시위대는, 민노총 시위대는 이날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청와대를 둘러싸라 하면서 1시간 동안 삼청동, 효자동을 누비고 다녔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낙연 국무총리까지도 민노총은 이제 약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뭐 탄력 시간, 뭐 근무제 뭐 이런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그들끼리 끼리끼리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 민주당 다 사실은 과거에는 아주 친한 형제 같은 사이 아닙니까? 이제 권력끼리의 땅 따먹기나 내지는 암투 같은 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6만 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조만간 또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를 거덜냈다고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울고 싶은데 이거 뺨 때리는 기억 아닙니까? 고용세습 의혹 등등 해서 지금 공기업에서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비리 의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거 우리 아직도 배고파. 많이 묻다 아니가 이야기해도 이분들은 배가 고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6만 명이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했다는데 자, 이걸 지켜보는 수없이 많은 노량진의 취준생들 또는 지방에서 자영업자분들 지금 식당 문 닫는 분들 또는 뭐 아주머니들 중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뭐 최저시급제 때문에 잘린 분들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은 광화문 12차선 도로를 막고 보란듯이 시위를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동안에 뭐 태극기 집회 같은 것들 많이 했는데도 보도가 잘 안 됐는데 이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보도됩니다. 그만큼 민노총이 파워 집단이 됐다는 증거인데 이게 많이 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추락의 끝을 놓은 듯한 사건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한 공중파 방송이 특종을 한 건데요. 자, 이게 한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부린 난동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북한 술을 같이 마시자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가 때렸다는데 어쨌든 뭐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입혔다는데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했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경찰 니들이 그러냐? 청와대에 전화해라. 그리고 경찰한테도 뭐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뭐 걸려있고 한데 문제는 신원이 확실하다고 풀어줬다는 겁니다. 불구속 수사. 근데 대부분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든가 이 정도로 이 시민한테 폭행을 해서 뭐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 구속을 하는 게 맞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라서 풀어줬다는 건데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권력 말기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저 경호처 직원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호처 직원이나 청와대 공무원 모두를 우리가 뭐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연중에 등장한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청와대에 전화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겁니다. 얼마나 지금 청와대 권력이 도가 지나치면 이러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청와대는 본인들이 돈을 받고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인 걸 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평론가 집단처럼 행사합니다.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야당 비판하고 어디 비판하고 뭐 어떻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청와대 직원은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봅니다. 대통령을 호위하는 경호원. 아주 멋지게 그려집니다. 대개 경호처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뭐 태권도, 뭐 유도, 합기도 어마어마하게 뭐 잘하고 이런 분들로 그려지고 굉장히 선남선녀들로 나오는데 이 경호처 직원 평소에 어떤 분위기에서 청와대가 근무를 하길래 이렇게 술 먹고 행패를 부립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전까지 뭐 청와대가 이제 징계위원회 연당한 이야기 들었지만 아직까지 오전에는 대변인 뭐 성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광나는 이런 무조건 마이크를 잡는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긴밀하게 하지 않는다? 청와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진성화의 직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국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자, 촛불 정치인으로 탄생한 대통령. 물론 그때도 당선될 때도 41%의 국민들만이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지지율이 한때는 뭐 70%, 80%까지 올라갔던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많은 국민들 눈에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옆집 할아버지같이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허니문 기간 중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신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1년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국정감사장이나 이번에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말하는 그대로 보십시오. 마치 이 정부가 새로 출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1년 반 동안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여러분, 과거에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억이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한 분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랬던 분들이 57조 일자리 예산 써가지고 일자리 몇 개 만들었습니까? 지금 숫자를 보면 IMF 이후에 지금같이 실업률이 높고 실직자가 넘쳐나는 상황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자 남북 문제 잘 될 거다. 감귤 자 제주도에 있는 감귤 단거만 골라서 북한으로 공수해 이런 이벤트만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정말 우리가 뽑은 대통령 잘 되라고 박수 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이미지 팔 때가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픈 국민들이 볼 때 아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면 경제가 좀 어려워도 박수 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절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도 홍남기, 김수현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전에 장하성, 김동연보다 나은 게 뭐냐. 오히려 김동연 장관은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입니다. 더 뒤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희망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이 절망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젊은이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 울산 이런 곳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문바 탈출을 이야기한답니다. 왜? 지금 민노총이 아니면 취입도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SNS 공항에서는 난리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이 생각한 거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공정한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공정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뭐 평등하고 뭐 과정은 뭐 공정하고 뭐 결과는 뭐 정의롭고 그런데 지금 어느 하나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 되기 싫으시면요. 야당의 아이디어도 받으시고 코드가 다른 사람들도 기용하십시오. 이번에 김수현 정책실장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하나에 책임 있는 분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힙니까? 이분은 서울공대 나온 공학도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공했지만 경제를 알기에는 뭔가 5%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아니 경제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경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들 찾아보십시오. 왜 자꾸 끼리끼리 해먹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기회가 영 없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저는 희망이 있어 보지는 않습니다. 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아마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등장한다면 정말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 전에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느끼시고 야당에도 손을 내미시고 코드 인사 빨리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자, 진성호의 직설 두 번째.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좀 메시지를 좀 줄여봤습니다만 그래도 방송이 끝내려고 하니까 또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위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진성호의 직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